이제 벽체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일 처음에 기화했던 그 현장인데, 여기는 저희가 벽체를 단열 다 하고 창호도 설치하고 돌도 붙이고 평지붕 예단열에 방수에 마감까지 다 하고 기와도 얹었던 그 현장이라 건물 골조 빼고 바깥을 다 한번 직접 다 해봤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몸소 다 체험해서 저희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벽체 단열재도 200mm 썼고요. 시공 순서는 똑같습니다. 벽 지붕이나 그러니까 프레임 세우고 단열재 끼우고 투스방수지 돌리고, 네, 그 다음에 위에 각파이프 하지나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트랩을 돌려서 돌을 오픈 조인트로 이제 계획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제 끼는 거죠. 볼트 조립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졌던 현장인데요.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돌을 이제 오픈 조인트로 다 붙였어요. 다 했는데 이제 원래 건축주가 젊은 분인데 그 어르신께서, 아버지가 어르신께서 딱 오시더니, 야, 이 돌 이거 이렇게 줄은 이대로 놓을 거야? 놔둘 거야? 이랬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시골은 안 돼. 여기 벌 들어가서 짓지면 이거 대책 없어. 그러니까 다 막아줘. 이래서 결국 다 실리콘을 돌렸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픈 조인트가 좋아도 시골이나 지역에 따라서 좀 선택을 좀 생각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경험을 했던 현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민센터 건물이고요. 그라스를 200mm 썼고요. 여기는 32K를 썼습니다. 지금 저희가 32K를 안 쓰는데 초창기에 32K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게 좀 저렴하니까. 32K가 조금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작업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은 32K를 안 쓰고요. 저 건물은 뭐 석재 오픈 조인트가 들어갔고, 테라코타 들어가고, 알루미늄 시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칼라 강판 징크가 들어가서 4가지 마감재가 다 접목됐던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가 다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외장재 하지만 다르지, 저희가 그 티푸스 프레임 세우고 단열재 붙이고 투스방수지 씌우고 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외부의 갓파이프나 아니면 알루미늄 트랩, 또 테라코타 전용 하지, 뭐 이런 것들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아산 청소년 그 수련관인데요. 여기도 저 하얗게 보이는 그 사진의 하얀 부분이 다 돌인데요. 저 부분에 이제 저희 거 적용했고요. 한 가지 좀 다른 것이, 여긴 EPS를 썼어요. EPS 2종 단열재를 썼는데, 저거 아마 그 위에서 가운데 사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단열재가 이렇게 막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조가 이렇게 되면 단열재도 이렇게 되고요. 결국 단열재가 밀착이 어렵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면에 밀착을 시켜서 속에 공간이 최대한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질 보드형이기 때문에 밀착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렇다고 안에 다 폼을 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통 현장에서 저렇게 다 보온재 파스너로 다 박아서 고정하고, 뭐 틈은 저 우레탄 폼 쏘는데요. 저희 시스템을 걸고 우레탄 폼을 저렇게 쓰다 보니까 우레탄 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틈을 막아주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 보온재가 보통 900에 1800 나오잖아요. EPS가 큰 것들은. 그럼 900에 1800 안에 이렇게 끼려면 그 프레임 간격이 그거보다 작으면 안 들어가요. 다 잘라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유 있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다 메우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었던 그런 현장인데요. 어쨌든 다행인 것은 저희가 EPS 시공을 안 했어요. 근데 그 하는 업체에서 되게 애먹고 시간이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내 최초로 제로 에너지 2등급 받은 그 아산의 이것도 주민센터 건물이고요. 여기 현장에는 투스방수지를 쓰진 않았어요. 그 벽체에 적용한 부분은 지금은 투스방수지를 많이 안 씁니다. 오픈 조인트 할 경우에만, 혹은 그 경우에만 이제 저희가 투스방수지를 외벽에 사용하고요. 지금은 저렇게 투스 원박이 붙은 단열재. 벽체는 그래도 반사가 좀 덜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투스 방수지를 쓰면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능을 가진 그런 일체화된 그 단열재를 쓰고요. 저 뒤 아마 저희가 좀 보시라고 갖다 놓은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쓴 단열재 종류고요.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투스 방수지만 안 돌렸다 뿐이지 그냥 단열재 끼우고 대신 테이핑을 합니다. 단열재 사이사이에 다 조인트에 테이핑을 해서 쓰고 있고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180mm 써서 120mm에 60mm 이렇게 조합을 해서 두 겹을 썼었습니다. 주택이고요. 이것도 돌을 붙인 거고 오픈 조인트로 시공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픈 조인트용 투스 방수지를 걸었고요. 시공 방식과 순서는 똑같습니다. 프레임 걸고 단열재 끼우고 방수지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용 돌 붙일 수 있는 트랙을 걸어서 가는 거고요. 저기 이렇게 보시면 요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그 돌 트랙이 이렇게 걸린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돌은 다 볼팅해서 처리를 거는 거고요. 저 트랙은 이제 알루미늄 고강도 알루미늄을 썼습니다. 오픈 조인트는 다 저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벽체도 다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경량 벽체일 경우는 우리 프레임을 지붕처럼 가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상을 만들어서 통기층을 다 확보해 줄 수 있게 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합판 방수시트 해서 이렇게 징크 마감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현장인데요. 건물 되게 이쁘죠. 동그랗게. 폼이 엄청 들어가요. 건물은 이쁘지만. 저기 마감재가 이제 고밀도 목재 판넬이고 그 폭이 좁아요. 원형으로 돌리다 보니까 시그먼트를 작게 이렇게 돌려서 갔어요. 길이는 뭐 2m씩 이렇게 길게 갔지만 저게 평면이 아니고 또 이렇게 버섯처럼 지붕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실제 보면 되게 이쁩니다. 사진도 이쁘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요 하지 걸은 거 보세요. 좀 간격이 뭐 거의 한 30cm, 40cm 요 정도 간격이에요. 저것도 수직도 아니고 약간 벌어져서 걸어야 되는 현장인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 내부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프레임은 수직으로 걸어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가갖고 단열재 끼우고 투스 방식 돌리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 후에 이제 마감재에 따라서 저렇게 그 각파이프나 뭐 트랙들이 돌아가는 게 다른데요. 아무튼 품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팩시브 주택이고요. 이 사진은 아마 협회 홈페이지도 많이 보셨을 사진이고요. 마감재는 이페목 루바입니다. 그래서 이페목을 수직으로 이렇게 쭉 걸어서 클립 타입으로 걸어서 마감진 현장이고요. 내부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열 프레임 세우고 단열재 끼우고 요건 이제 빗물이 들어가니까 오픈 조인트형 투스 방수지 돌리고 그 외에 이제 각파이프 하지를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걸어서 수직으로 루바를 친 그런 현장이고요. 재밌었습니다. 단열재 200mm 정도 붙였습니다. 요거 아까 보셨던 그 건물이고요. 요건 이제 커튼홀 타입으로 시공을 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열 프레임으로 단열 벽체를 구성하고 구조적으로 외부에 강성을 갖게 만든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이제 단열 보강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jet바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공 순서 이렇게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그게 그대로 적용된 그 건물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층간 방화도 저렇게 저 밑에 쪽에는 이제 앞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판에다 저렇게 방화 퍼티를 내려서 이렇게 방화구를 형성한 현장. 시공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내부 기밀값이 0.6K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커튼홀 타입 얘인데요. 여기는 완전히 철골이에요. 철골에 커튼홀 타입 방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걸고
단열재 끼우고 그 젯바 내부 쪽에 젯바 돌리고 단열재 끼우고 외부에 투습방수지 내부에 기밀 방습지 이렇게 써서 마감하고 내부에 이제 석고보드 경량 벽체로 하고 외부에는 저렇게 오픈 조인트용 강판을 썼습니다. 좀 이제 포스코에서 했던 건물인데요. 시공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자재만 공급했던 현장인데 저기는 기밀값이 한 1.0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골이기 때문에 그 시공 순서를 잘 목조처럼 시공 순서를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밀 잡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좀 계획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커트널 타입인데요. 왕십리에 있는 아파트 상가입니다. 그 왕십리 역사 쪽 근처인데요. 여기도 저희가 자재만 프레임만 공급을 했어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다 시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내부 기밀 방습을 하지 않았어요. 외부에만 저렇게 이제 다 코킹으로 방수와 이제 물 들어오는 걸 잡았는데요. 여기는 그 외장재 중에 단파론 피지판을 썼어요. 투명하잖아요. 반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비치는 게 싫다고 해서 이 독일에서 그 페라리 제품의 어떤 칼라 투습 방수지가 있어요. 저기는 연두색, 회색,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수입해서 썼던 현장입니다. 뭐 새로운 경험을 좀 해봤던 현장입니다. 건물 되게 이쁘게 색깔 조합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단열재가 조금 약합니다. 120T밖에 안 했어요. 요것도 좀 색다른 예입니다. 요건 경량철골 구조인데요. 카페입니다.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단열 프레임으로 그 벽체 틀, 지붕 틀까지 만듭니다. 물론 이 메인 구조 틀은 아니고요. 비구조 요소로 적용을 해서 메인 구조는 경량철골, 각발도 있었거든요. 저렇게 해서 다 돌려주고 저거는 외단열이 아니라 내측에 단열 프레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만들어 준 거고요. 거기에 커트널 타입 그대로 적용했고요. 다만 여기는 젯바가 없습니다. 내부에 바로 그냥 125mm 단열재를 48개를 끼우고 프레임 사이에다가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현장이고요. 카페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 건축주 분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좀 단열 두께가 좀 낮지만 그래도 기밀과 열기 없는 디테일이 적용되다 보니 좀 훨씬 더 수월했고 또 차양이 좀 길게 지붕을 길게 빼갖고 사실 자연 차양을 좀 많이 만들었던 현장입니다. 설계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해봤던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던 현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 관리동하고 그 화장실도 별도로 붙어 있는데 거기는 저런 철골 구조가 아니라 저희 프레임만으로 가지고 다 틀을 짜서 시공했고 했던 그 현장입니다. 작년에 태풍 와갖고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뭐 벽에 BIPV를 했던 현장이고요. 커트널 타입에 BIPV까지 걸었고 아까 보셨던 그 아산 어린 도서관 현장인데 이렇게 다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BIPV를 여기는 커트널이 아니라 이제 옹벽에다가 BIPV를 했고요. 네. 여기는 BIPV 사이에다 다 코킹으로 방수를 다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오픈 조인트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투습 방수도 오픈 조인트용으로 좀 돌려줬고요. 그 BIPV는 건물의 내장재로 같이 쓰면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지만 사실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 배면 쪽에 열을 얼마큼 잘 그 순환시켜서 배출해 주느냐가 사실 효율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들었고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오픈 조인트가 사실 좋죠. 그러나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지만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벽체 리모델링 사례인데요. 리모델링 어려워요. 그린 리모델링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2개를 해봤는데, 이건 진짜 일이 어려운 것보다는 좀 짜증이 나요. 그냥 우리가 좀 잘해주고 싶고, 좀 건물을 좀 뭔가 좀 성능을 유지해주고 싶은데, 나만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좀 진행했던 현장인데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좀 했습니다. 뭐 각종 저렇게 콘크리트 넣어서 안 자르니까 단열 결손이 생기죠. 옛날에 했던 온돌이 열반사 단열재 같은 거 이렇게 얇게 10mm짜리 이렇게 지금 보시죠. 저렇게 옛날에 했었으니까. 저기는 또 왜 리모델링 안 하는 구역이라 저기서 잘라야 되고. 창호 주변에 보시면 기밀테이프 붙여놨지만 사실 주변 면정리가 안 되니까 저기 성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창호 성능은 좋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되겠다. 기존 창호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현장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서로 이제 아구가 딱딱 맞아갖고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건 늦고 어떤 건 빠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겹치지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품질이 조금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열재 씌우고 창호 주변에 조금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은 좀 깨끗하게 져야 돼서 이렇게 후레싱 돌리고 돌을 시공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네, 기타 외벽에 이렇게 이런 현장들 다 공장이나 스포츠센터 다 적용하고요. 네, 이런 건물들도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완성을 했습니다.